때는 당나라 현종이 황위에 오른 지 24년째 되던 해.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 수왕이 현종을 찾았다. 아빠마마, 소자 문안인사 올리옵니다. 평소 아들 수왕을 탐탁지 않아 하던 현종.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는데 오늘은 부인도 함께 왔사옵니다. 평소 며느리 사랑이 남달랐던 현종. 며느리도 함께 왔단 얘기에 굳은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궁한 최고의 미모로 절세미인이라 불리는 며느리가 들어서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함께 왔구나. 요 며칠 아바마마를 통 못 찾아봬요. 제가 함께 오고 싶다 청하였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잘했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했던가. 아버지와 딸 같은 돈독한 정을 나누는 두 사람. 그로부터 5년 후 비비마마께서 지금 당도하셨습니다. 그래. 어서 내시어라.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환관.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부인, 어서 오세요. 황제폐하, 양귀비, 문안인사 올리옵나이다. 그렇다. 그녀는 놀랍게도 현종의 며느리였던 것. 현종의 아내가 된 그녀. 그녀가 바로 동양 최고의 미인이라 불리는 양귀비였던 것이다. 서씨, 왕소군, 초선과 함께 중국 4대 미녀로 꼽히며 절세미인의 대명사로 불린 양귀비.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백거인은 양귀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다. 눈동자 돌려서 한 번 눈웃음 치면 온갖 애교 피어나니 단장한 육국 미녀들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가려버리더라. 그런데 시아버지를 남편이라 부르게 된 그녀. 대체 그녀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당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궁녀를 거느려 호색한의 황제라 불린 현종. 아니, 대체 어디 들있는 게야? 폐하, 여기옵니다. 어디, 여기 있니? 이쪽입니다. 그런데 잡았다. 폐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소인은 폐하의 18번째 아들인 수왕전하의 부인인 양옥환이라 하옵니다. 뭐? 내 며느리라고? 현종을 설레게 한 이는 다름 아닌 며느리였다. 그날 오후 현종은 깊은 시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잠깐 본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왜 하필 내 며느리란 말인가?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그녀를 품고 싶어 전전긍긍한 현종. 결국 그런 그에게 환관이 제안을 건네는데
폐하 아렵기 황공하오나 이렇게 하시면 어떠하실런지요? 은밀히 묘책을 전하는 환관.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바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오늘부로 수왕의 비 양옥하는 궁을 떠나 비군이가 되어 수행에 정진토록 하라. 놀랍게도 며느리에게 승려가더라 명하는 현종. 아바마마, 비군이라니요? 네가 감히 어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그래도 이거 폐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죽음을 뜻한다는 것을 알기에 울분을 삼켜야만 했던 수왕. 현종은 대체 왜 며느리를 사찰로 보내려 한 것일까? 혹시 자신이 가질 수 없기에 내친 것일까? 그런데 부인, 어서 오세요. 양귀비 문안인사 올려옵나이다. 귀비로 온 이는 놀랍게도 며느리였던 것이다. 며느리에서 부인으로 신분이 격상돼 돌아온 양귀비. 대체 그녀는 어떻게 귀비가 되어 돌아온 것일까? 오 년 전, 궁녀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현종. 그런 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현종의 며느리인 양옥환이었다. 현종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가간 그녀. 잡았다. 폐하, 그렇다. 그녀는 처음부터 시아버지인 현종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양옥환. 며느리에게 마음을 빼앗긴 현종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환관. 그런 그가 만난 사람은 마마, 그는 현종의 며느리인 양옥환과 은밀한 만남을 갖게 된다. 대체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눈 것일까?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내 잠시 출가 있겠소. 그렇게 되면 그간의 내 신분이 씻겨질 테니 황후가 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소. 맞사옵니다. 그리만 하신다면 황후마마 감축드리옵니다. 누가 듣겠네. 예. 내 황후가 되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리이다. 예. 가보게. 왕비 자리론 만족하지 못했던 그녀. 과거를 지우고 황후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수왕의 비 양옥하는 궁을 떠나 비군이가 되어 수행에 정진토록 하라. 그렇게 자신의 의도대로 속세를 떠나 잠시 승려가 되기로 한 그녀. 하지만 그녀의 의도를 알 길 없는 수왕은 이 상황이 억울하기만 한데 제게 서방일 뿐인 걸 아시지요? 부인, 권력을 향한 야망, 환관을 매수하고 남편까지 버린 양귀비. 결국 그녀는 황제의 여인이 되어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
천륜을 어기면서까지 얻은 양귀비를 위해 온천을 만들어준 현종. 평소 맑고 투명한 피부를 자랑한 그녀였기에 온천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고, 그녀는 피부에 도움이 되는 여러 한약재를 온천수 안에 넣어 하루에 6번씩 온천욕으로 피부를 가꿨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마마, 7가지의 꽃을 소주에 담가 맑게 여과시킨 화장수유입니다. 그래. 화장법에도 심혈을 기울인 그녀. 가장 기본이 되는 피부톤을 잡기 위해 천연 화장수만을 사용했고, 꽃잎을 이용해 만든 화장수를 쓰다 보니 그녀 곁에 가면 늘 은은한 꽃향기가 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아직 멀었느냐? 마마, 지금 막 당도하였사옵니다. 어서 들라 해라. 예. 그녀는 대체 누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 것일까? 그녀가 기다린 건 다름 아닌 사내아이였다. 바로 시작하거라. 네. 어서 마시거라. 갑자기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한 그녀. 그녀는 대체 사내아이와 무엇을 하려 한 것일까? 잠시 후 아이의 소변을 받기 시작하는 궁녀. 마마, 여기 싸웁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소변을 마시는 양귀비. 그녀는 탄력있고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아이의 소변까지 마셨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린 줄 아느냐? 죽을 죄를 졌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인, 대체 무슨 일이요? 소인이 매일 아침 먹는 과일이 있사온데 그 과일이 도착하지 않아 피부가 푸석해진 느낌이라 너무 속이 상하옵니다. 뭐라? 800km 떨어진 남쪽 지방에서 나는 열매이다. 그걸 지금 이유라고 되는 게냐? 송가오나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달려오던 병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데다가 버티는 말도 몇 마리 남아있질 않았어. 이놈이 지금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살려주시옵소서. 배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놈의 목을 당장. 마마, 지금 막 도착했사옵니다. 그래, 어서 갖고 오너라. 그녀가 그토록 기다린 과일은 무엇이었을까? 여기 미치 대령이옵니다. 그렇다. 그것은 바로 달콤한 열대과일 리치였다. 리치 원산지까지는 무려 800여 킬로미터의 거리. 이 거리를 병사들이 매일같이 달려 공수해왔던 것인데, 비타민C와 콜라겐이 풍부해 양귀비가 매일 먹었다는 리치. 난 당시 모르겠어. 어디가 이쁘다고 폐하가 귀비마마께 푹 빠졌단 말이오. 그러기나 말입니다. 아무튼 폐하의 취향도 참 독특하시옵니다. 취향이 독특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양귀비가 절세미인이 아니라는 것일까?
폐하. 폐하는 소인의 어디가 마음에 드시옵니까? 당신의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모든 게 다 사랑스럽소. 그래도 한 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한 가지만. 부인의 뽀얀 피부와 이 풍만한 몸매가 너무너무 좋소. 양귀비의 몸매가 풍만하다 말하는 현종. 그렇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새미인 양귀비는 상상 속 인물일지도 모른다.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면 양귀비는 164cm의 키에 69kg으로 통통한 몸매를 가졌다고 알려졌는데, 또 다른 문헌에는 150cm를 간 넘는 키에 80kg에 육박하는 몸매를 가졌다고 표현되는 등 그녀의 몸매에 대한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 역사서인 구당서를 보면 양귀비의 용모에 대해 풍만하고 농염하다는 뜻인 차질풍염이 쓰여 있고, 중국 고사성어 중에는 양귀비를 표현하는 환비연수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종은 양귀비의 어떤 매력에 빠졌던 것일까? 폐하, 요즘 정사 보시느라 고민이 많으시지요? 그렇소. 그래도 내일이 부인과 술 한잔 할 수 있으니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요. 오늘도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으니 부인의 시가 생각나는구려. 한 수 들려줄 수 있겠소? 그럼 서방님을 위해 떠오르는 시 한 소절 읊어보겠사옵니다. 고운 꽃 경국민 어우러져 방긋 웃고 군왕의 기쁨은 끊길 줄 모르네. 봄바람에 눈 녹듯 모든 근심 없어지리다. 역시 부인의 장문 솜씨는 대단하오. 양귀비는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던 것은 물론 음악과 가무에 뛰어나 풍류를 좋아하는 현종에겐 여인으로도 아내로도 최고의 파트너였던 것이다. 실제 당나라의 문인 진홍이 쓴 창한가전에 보면 양귀비는 청명하고 영리하며 눈치가 빨라 아름다움이 만가지 자태로 나타났다. 황제의 비위를 맞춰주니 황제는 더욱더 양귀비를 총애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양귀비는 왜 나라를 기울어지게 할 만큼의 미인이란 뜻의 경국지색이란 단어로 후대에 알려져 있는 것일까? 폐하, 시원하시옵니까? 이제 됐소. 그만하시오. 폐하, 소인 청이 하나 있어옵니다. 뭐든 말해보시오. 내 다 들어주리라. 실은 얼마 전부터 폐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요? 양소라고 소인의 오라비옵니다. 귀비의
오라비 말이오. 폐하의 오른팔이 되어 충성할 인물입니다. 좋소. 뭐 기비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내 당장 기비의 오라비에게 고위 관직을 하사하겠소.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녀는 사랑의 눈이 먼 현종을 이용해 친인척들을 고위관직에 대거 등용했던 것. 하지만 이런 양귀비의 권세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고위관직에 오른 양씨 가문의 횡포가 심해져 권력을 쥐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결국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 마마, 지금 피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왜? 이 모든 게 왜 내 탓이라는 말이냐? 난 사랑받은 죄밖에 없다. 난 사랑받은 죄밖에 없단 말이다! 하지만 양귀비는 알고 있었다. 그날이 바로 최후의 날임을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나 양귀비, 죽어서도 그대들은 절대 용서치 않으리라.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웠던 여인. 경국지색 양귀비의 10여 년 권세는 그렇게 끝이 났다. 당시 양귀비의 나이 37세였다. 황후 이상의 권력을 누리며 문자 그대로 경국지색을 뽐냈던 양귀비. 그녀의 매력이 미모든 미모가 아니든 분명 그녀에겐 상당한 매력이 있었다. 만일 그 매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그녀의 마지막은 또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